여러분은 귀신을 믿으십니까? 야심한 밤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자신의 억울한 복수를 하기도 하고, 머리를 감는데 옆에 누가 있는 것 같다거나, 자려고 누우면 어느새 이불 밑에서 나타난다는 악귀이자 귀신.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귀신에 대한 믿음이 꽤나 강하고 전설도 많은데요. 흰 소복에 긴 생머리, 얼핏 보면 한국 귀신이나 일본 귀신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확연하게 이 둘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원과 한의 차이인데요. 오늘은 그걸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한국 귀신부터 살펴봅시다. 한국은 옛부터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그 혼이 처승을 가지 못하고 그 억울함을 풀 때까지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데, 이들을 귀신이라 불렀습니다. 옛부터 외적으로부터 다수의 침략을 받으며 전란이 많아 희생당하거나 타국으로 끌려가는 등 한 맺힌 여성들이 많았기에 한국 귀신은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스토리 구조도 대부분 비슷했는데요. 대표적인 한국 귀신 이야기이자 TV에서 많이 방영된 전설의 고향의 단골 소재였던 아랑전설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어느 날 한많은 귀신이 일정 장소에 나타나 사람을 해치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용감한 사또가 그 귀신을 찾아가고 귀신을 만나 그래, 너의 사연을 들어보자꾸나. 이렇게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면 자신의 한을 풀고 드디어 처승으로 떠나가게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즉, 자신의 억울함을 풀면 미련 없이 저승으로 떠날 수 있는 것이죠. 한국 귀신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굶어 죽은 귀신에겐 제사 음식을 주면 미련 없이 떠났고, 결혼 못하고 죽은 처녀 귀신은 영혼 결혼식을 해주면 역시 저승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귀신이죠. 인간이 되고 싶었던 여우 구미호도 나중에 연인에게 배신당했지만 사랑했던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고 로꼬물의 정점을 찍고 홀로 저승으로 떠나버렸죠. 도깨비는 또 어떻습니까? 혹을 떼었다 붙였다 하며 심술궂은 장난은 좀 질망정. 사람을 해치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잘만 구슬리면 금은 보아도 뚝딱 내려주었죠. 이렇게 한국 귀신들은 원한을 들어주거나 풀어주면 알아서 저승으로 돌아가는 해결 방안이 존재했습니다. 반면에 일본 귀신은 많이 다릅니다. 옛부터 대규모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재해가 많아서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 운이 없으면 그냥 허망하게 죽는 게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귀신들도 원망으로 똘똘 뭉쳐 생겨나기 시작했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불행을 당하고, 은혜는 단지 운이 좋아서 행복하냐면서 멘탈이 나가 일종의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락도 없고 해결도 안 됩니다. 눈 내리는 산에서 나그네가 잠들면 호련히 나타나 이유 없이 얼려 죽이는 유키온나라던가, 그냥 비디오만 봤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영화 링의 사다코 누나는 모니터를 뚫고 나타나 비디오 본 사람을 놀래켜 빚똥싸게 만들고 기적 2차 시간도 안 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죽였고요. 어제 노래방에서 대체 몇 곡이나 부르신 건지, 성대 끓기로 천대미문의 공포를 선사하신 영화 주온의 가야코와 도시오 콤비는 지방령이 되어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은 그가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세상 피시하고 공평하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조리 목숨을 앗아가셨습니다. 비슷한 분이 한 분 더 계신데요. 자기 집에 들어오면 그냥 다 잡아먹는 시퍼런색의 3m짜리 창피함을 모르는 전라의 거인 아오온이란 분도 계시네요. 영화 작시나리 속 귀신은 단지 걸려온 전화만 받았을 뿐인데 오라도 잘 걸렸다면서 이 역시 황천길 익스프레스를 태워주셨고, 거기에 더해 희생자의 전화에서 랜덤으로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다음 희생자를 정하고 또 전화를 걸어 다음 희생자로 낙찰 박으셨습니다.
이 밖에도 입 크기로 유명하신 구치사케 온나, 우리말로 빨간 마스크죠.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으로 관종기로 똘똘 뭉쳐 야밤에 나타나 나 이뻐를 시전하시며 보여달라고도 안 했는데 마스크를 벗어 제끼고 쌩얼과 건치를 드러내며 이래도 라면서 광기발랄하게 웃으며 쫓아가는데 상대가 놀라 도망가면 100m를 6초에 주파하시며 낫으로 목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밖에도 지 맘대로 나타나 게임을 시작하고 들리면 죽여버리는 달마라던가, 그나마 머머리는 놀리는 거 아니지만 정말 웃기고 보잘것없게 생긴 물귀신 갓파까지 여차하면 물속에 빠뜨려 목숨을 앗아가죠. 이렇게 일본 귀신은 원한과 저주로 똘똘 뭉쳐 없어지지도 않고 해결 방안도 없습니다. 영화 곡성에서 알기 쉽게 묘사하죠. 그놈은 미끼를 던진 거고 잔에 따른 그 미끼를 확 물어본 것이라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아무나 한 놈만 걸려라 하는 식입니다. 한국 정서하고 많이 다르죠. 일본이 벚꽃을 좋아하는 이유도 봄날에 한철 미친 듯이 짧게 흩날렸다가 한순간 허무하게 다 사라지는 게 본인들의 인생과 닮아서라고 하는 소리가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다음은 미국 귀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먼저 미국의 대표 이벤트죠. 매년 10월 31일 어김없이 할로윈이 찾아옵니다.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올려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악령이 나를 알아보고 해칠까봐 안 들키려고 귀신 코스튬을 입었던 걸로 유래되었다가 지금은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 귀신들 좀 살펴볼까 합니다. 미국 귀신 하면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미친놈, 괴물, 악마 요 정도입니다. 먼저 미친놈. 대부분 피지컬은 무지막지하게 좋은데 정신적으로 좀 모질한 분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작년에 왔던 제이슨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끈기의 대명사, 30년 동안 근속하시며 시리즈 12편을 출연하신 13일의 금요일에 하키마스크 쓴 대표 살인마 제이슨입니다. 영화 속 13일의 금요일은 제이슨이 태어난 날이자 그가 불의의 사고로 익사한 날로 인간이기도 했고 악령이기도 한데요. 이 형은 남녀가 무탄 짓을 하려면 언제나 나타나 이상한 짓 다시는 못하게 하시고 가지 말라는 장소에도 어김없이 나타나서 참교육을 하시는 규율반장 같은 존재십니다. 일단 힘이 엄청 세셔서 잘못 걸리면 인체 신비전에 온 것처럼 신체를 자유자재로 다루시니 13일의 금요일엔 방콕 가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은 텍사스 시골 마을에 거주하시는 레더페이스입니다. 정신병원에서 탈출하신 분으로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으셔서 희생자의 얼굴 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 동물애호가이신지 육류 섭취를 미개한 희생자들로 대신해 소시지 등을 만들어 알뜰하게 드셨으며 인생은 고통이라는 철학을 알려주시기 위해 손수 무거운 전기톱으로 훈육하시고 잘 모르는 시골 마을에 함부로 들어가면 소된다는 교훈을 몸소 현장직으로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예외로 지능캐도 가끔 존재하는데 게임애호가 영화 소우의 주인공 직소가 계십니다. 보통 마스코트인 세발 자전거를 타고 활차게 비웃으며 등장하는 빌리와 함께 녹음된 목소리로 나타나는데 본인부터가 시한부 인생으로 일반인은 냅두고 삶의 가치를 못 느끼는 자와 범죄자만 골라 각종 수수께끼와 트랩으로 게임을 제안하고 본인의 과오를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경우에 따라 물파스에 팥 말아 먹는 듯한 고통을 겪게 하시고는 살려주기도 하는 잠교육자 겸 자경단입니다. 다음은 괴물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표 괴물하면 좀비가 있는데요. 바이러스에 감염돼 되살아난 시체들로 이성은 없고 오로지 식욕에만 사로잡혀 느릿느릿 어슬렁거리며 주변을 배회하는데요.
생각도 못하고 무력도 약해서 보통 한두 명 만나면 쉽게 제압이 가능하지만 이들의 주특기는 질보다 양으로 떼거지로 몰려다닌다는 것이겠습니다. 이 밖에도 헐리우드가 있는 영화 강국답게 고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죽은 사람을 실험 끝에 살려낸 프랑켄슈타인이라던가 에일리언과 프레데터로 대변되는 무지막지한 미지의 공포 외계 생명체들이 주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악마. 그나마 우리가 아는 귀신에 조금 근접한 애들입니다만 또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귀신처럼 딱히 원한이 없는 순수한 악이랄까요. 불특정다수를 그냥 괴롭히는 게 낙입니다. 먼저 빨간 풍선 들고 하수구에 사시는 광대, 그것의 페니와이즈.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파시는 그분하고는 많이 다른 분입니다. 공포를 먹고 사는데 보통 커진 말로 아이들을 꼬셔서 잡아먹기도 하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공포에 찌든 사람을 잡아먹는 거라 상대방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로 나타나는데 때문에 고인 드립의 모습도 자유자재로 변하는 등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공포를 먹고 사는 만큼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이나 의지, 믿음 같은 것들엔 빅 데미지를 받고 출행낭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빠지면 섭섭하죠. 건저링 시리즈 대표 수녀 귀신 발락입니다. 루시퍼와 함께 천상에서 떨어진 타락천사인데요. 타락천사답게 성스러움의 상징인 수녀복을 입고 돌아다녀서 더 기괴함과 공포감을 자극하는데요. 주로 사람들을 현혹해 자살이나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고 고위 악마답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후두부를 강타할 패곡 같은 피부에 노란 눈가를 한 어마어마한 세수대야 쌍판떼기를 하고 계시기에 보는 것만으로 압도당하고 어렵게 퇴치하면 지옥으로 돌아가십니다. 마지막으론 미국 어린이들은 다 안다는 귀신계의 보통령 부기맨입니다. 혼자 사는 미국 가정의 아이방에 있는 커다란 벽장은 언제나 무섭기 딱 좋은 소재거리죠. 그곳에 서식하면서 아이가 벽장을 열어두고 잠들면 나타나 어딘가로 잡아간다는 분으로 딱히 어떻게 생겼는지 형태가 확실치 않아 더 공포스럽지 않은가 하는데요. 대한민국에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망태 할아버지랑 비슷한 존재 되시겠습니다. 역시 미국 귀신은 그 나라에 사시는 분들답게 대부분 당당하고 파이팅이 넘치시는데요. 딱 할로윈 데이에만 만났으면 좋겠네요.